안녕하십니까, 전학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23년 제4회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기출보건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를 보시게 되면, 자, 1번 문제를 보세요. 어느 매립지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이고 쓰레기의 매립 높이는 10m, 수거 대상 인구는 10만 명, 1인 1일 쓰레기 발생량은 2.0kg이라고 할 때 매립지의 사용 연수를 계산하시오. 쓰레기의 밀도는 500kg/m의 삼성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매립지의 사용 연수는 매립 용적 나누기 쓰레기 발생량, 여기서 쓰레기 발생량의 단위를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 뭐를 나눠주죠? 밀도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매립 면적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매립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예요. 그러면 매립 면적에 매립 높이를 곱하게 되면 미터의 제곱, 뭐가 되죠? 미터의 삼성이라는 용적이 됐어요. 나누기 쓰레기 발생량, 쓰레기 발생량이 지금 얼마죠?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양이 2.0kg/인일이에요. 자, 그리고 인구수가 지금 몇 명이죠? 10만 명입니다. 그리고 사용 연수는 연으로 나타내니까 여기에 있는 하루를 연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년은 365일을 보정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 분자분모의 단위가 없어지니까. 따라서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를 나눠주나요? 밀도를 나눠주죠.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미터의 삼성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했을 때 밀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13.70년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화격자 소각로의 연소 능력이 250kg/제곱미터/이며 쓰레기 양이 30톤/일이다. 1일 8시간 소각할 때 화격자의 면적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소 능력의 단위를 잘 보시게 되면 kg/제곱미터/잖아요. 그래서 제곱미터가 면적이에요. 그럼 kg/h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쓰레기 양. 그래서 공식을 만들면 kg/h 나누기 제곱미터니까 쓰레기 양 나누기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소각 능력이 250kg/제곱미터/. 그리고 쓰레기 양이 30톤/일이에요. 따라서 kg/1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죠? 10의 3성. 그러면 30 곱하기 10의 3성 kg/1 이렇게 해도 되고 3만 kg/1이라고 해도 되죠. 자, 그리고 시간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는 시간이 1일 8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1일 8시간을 여기서 보정을 하게 되면 아워 단위가 1차죠. 나누기 화격자의 면적. 따라서 화격자의 면적을 계산하시게 되면 얼마가 되죠? 15제곱미터라는 화격자의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 보시면 저위 발열량이 7000kcal/s의 삼성의 가스 연료의 이론 연소 온도를 계산하시오. 단 이론 연소 가스량은 20s의 삼성 /s의 삼성, 연료 연소 가스의 평균 정합 비율은 0.35kcal/s의 삼성 도시, 기준 온도는 15도씨, 공기는 예일하지 않으며 연소 가스는 해리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이 뭐죠? 이론 연소 온도예요. 따라서 이론 연소 온도 T2라는 것은 HL이 저위 발열량, G가 가스량, C가 비열이에요. T라는 게 기준 온도죠. T1이라는 게.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저위 발열량이 얼마로 주어졌느냐면 7000kcal/s의 삼성으로 주어졌어요. 나누기 가스량이 20s의 삼성 /s의 삼성, 그리고 평균 정합 비열이 0.35kcal/s의 삼성 도시, 그리고 기준 온도가 15도씨.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1015도씨라는 T2 이론 연소 온도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발열량이라는 것은 항상 저위 발열량을 기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고위 발열량이 주어지게 되면 저위 발열량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유념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에서 저위 발열량이냐 고위 발열량이냐 주어진 값이,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확인을 해서 문제를 풀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기 집진기에서 하전 입자의 유동 속도가 0.15m/s이고 유량이 10m/s/일 때 제거율 90%와 99%에 필요한 각각의 집진판의 면적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전기 집진기에서 속도가 나와 있고 유량이 나와 있고 면적의 조건이 있으면 도이치 앤더슨의 식으로 효율을 계산하거든요. 따라서 도이치 앤더슨의 식을 이용해 효율 구하는 식이 이 식이 되죠. 1-exp -a 곱하기 w 나누기 q. 여기서 a라는 것은 면적, w는 이동한 속도, q는 가스량이 되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면적의 이제 우리가 각각의 면적을 계산하니까 면적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 면적에 대한 식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exp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옮기고 효율을 오른쪽으로 옮겨요. 그 다음 exp를 없애기 위해서 맞은변에 ln을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aw 나누기 q는 ln 1- 효율. 따라서 우리가 면적 a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ln 1- 효율 나누기 w 나누기 q의 값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식을 이용해서 면적을 계산하는데 제거 효율이 얼마일 때? 90%일 때와 99%일 때. 나머지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효율이 지금 여러분들 효율이 90%일 때를 먼저 계산을 해요. 그리고 속도가 0.15m/s, 유량이 10m/s/입니다. 따라서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면 제거율이 90%일 때는 153.51제곱미터가 되죠. 또 하나는 99%일 때 효율 들어가는 자리에 0.9 대신에 0.99만 대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 조건은 동일한 값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효율 99%는 0.99를 대입하고 속도는 0.15m/s, 가스량은 10m/s/로 동일한 값이 들어가죠. 따라서 두 번째 제거 효율이 99%일 때는 면적이 307.01제곱미터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진판의 면적을 계산하는데 효율 두 개를 주고 각각의 효율에 따라서 집진판의 면적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출제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폐산의 pH가 1.5인 15m의 삼성과 폐산의 pH가 4.3인 62m의 삼성이 혼합되어 있을 때 혼합액의 pH는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pH라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잖아요. 여기에서 H 플러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 맞은변에 10x를 취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pH 몰/리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pH가 주어지게 되면 H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pH 몰/리터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따라서 두 개의 물질이 있으니까 혼합 공식을 씁니다. C1Q1 플러스 C2Q2 나누기 Q1 플러스 Q2.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pH가 1.5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H 플러스의 값이 얼마죠? 항상 값은 농도의 값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pH 몰/리터라고 그랬으니까 pH가 1.5니까 10의 마이너스 1.5 몰/리터가 되는 거죠. 이 값이 얼마죠? 15m의 삼성. 그리고 pH가 4.3이에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4.3 몰/리터가 되겠죠. 농도로 나타내면 이 값이 62m의 삼성이에요. 나누기 유량의 합 15m의 삼성 플러스 62m의 삼성이에요. 따라서 계산하면 혼합 물질의 H 플러스의 농도가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몰/리터가 나오는 거죠. 이 값은 어떤 값이냐면 H 플러스의 농도가 되는 거예요. 혼합 물질에. 따라서 pH는 H 플러스가 존재했을 때, 다시 말해서 H 플러스의 농도를 알고 있을 때 pH 구하는 식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농도. 따라서 H 플러스 농도는 여기 우리가 계산했죠.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로그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몰/리터를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2.21이라는 혼합 물질의 pH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pH나 pOH가 주어지게 되면 농도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6번입니다.
인구 1천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를 위한 위생 쓰레기 매립지를 계획할 때 매립지의 수명을 10년으로 하고 복토량은 부피로 쓰레기와 복토의 비율이 5대1로 하게 할 때 10년간 매립 용적을 계산하시오. 단 밀도는 600kg/m의 삼성이고 일일 발생량은 1.3kg/인일이다. 자, 매립 용적을 계산했을 때 쓰레기 발생량 나누기 쓰레기 밀도, 여기서 쓰레기 밀도를 나눠주는 이유는 단순하죠. 쓰레기 발생량의 단위 킬로그램을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미터의 삼성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밀도를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쓰레기와 복토의 비가 나와 있으면 쓰레기 발생량 쪽에 쓰레기 플러스 복토량, 그리고 반대쪽에 쓰레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정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이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죠?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양이 1.3kg/인일, 그리고 인구수는 1천만 명, 그리고 연간으로 우리가 지금 나타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이유는, 연간으로 나타내는 이유는 10년간 우리가 매립 용적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1을 연으로 나타내면 1년은 365일, 그리고 10년,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밀도로 나눠줬어요. 밀도가 600kg/m의 삼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쓰레기와 복토의 비가 나와 있지 않으면 여기까지 끝인데, 쓰레기와 복토의 비가 나와 있으면 쓰레기 발생량의 쓰레기 플러스 복토량, 반대쪽에 쓰레기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정을 해주시면 값이 이렇게 나오죠. 9,490만 미터의 삼성이라는 매립 용적이 나오죠. 자, 팁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팁에도 마찬가지 쓰레기 플러스 복토와 쓰레기를 보정을 해놨는데, 쓰레기 플러스 복토, 그래서 쓰레기 플러스 복토라는 것은 항상 쓰레기 발생량 쪽에 보정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는 반대쪽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팁에서도 마찬가지 쓰레기 발생량 쪽에 쓰레기 플러스 복토를 보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쓰레기와 복토의 비가 나와 있으면 쓰레기 발생량에 쓰레기 플러스 복토의 비를 더한 값을 보정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반대쪽에는 쓰레기의 비를 보정한다는 것을 꼭 주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끔 꼭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7번입니다.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질량이 100톤, 밀도가 700kg/m의 삼성인 폐기물을 밀도가 1200kg/m의 삼성으로 압축하였을 때 부피 감소율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피 감소율이라는 것은 1- V2 V1 곱하기 100으로 계산해요. V1이라는 것은 압축 전의 부피, V2라는 것은 압축 후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질량 100톤을 700kg/m의 삼성인 밀도와 1200kg/m의 삼성인 밀도로 우리가 부피로 전환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질량의 단위를 기준을 해도 되고 밀도의 단위를 기준해도 되는데, 문제에서는 질량의 단위를 기준했어요. 그러면 700kg/m의 삼성은 톤으로 바꾸면 0.7톤/m의 삼성이 되겠죠? 그리고 1200kg/m의 삼성은 1.2톤/m의 삼성이라는 밀도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압축전의 부피를 계산합니다. 100톤에서 밀도 0.7톤/m의 삼성을 나눠줘요. 그럼 142.857m의 삼성이 나오고, 압축 후의 부피는 100톤 곱하기, 그리고 100톤을 얼마로 나눠주느냐? 밀도 1.2톤/m의 삼성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83.333m의 삼성이죠. 따라서 V1 자리에 142.857, V2 자리에 83.333을 대입을 해서 부피 감소율을 계산하시게 되면 41.67%라는 부피 감소율을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7번 같은 경우에서는 질량의 단위를 미터의 삼성으로 바꾸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그래서 질량의 값에서 밀도를 나눠주면 미터의 삼성으로 바뀌어요. 대신에 질량의 단위와 밀도의 질량의 단위를 동일한 단위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단위 환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문제에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8번에 보시게 되면 생분유의 SS가 2만 mg/L이고 1차 침전지에서 SS 제거율이 80%이다. 1일 100kl 분유를 투입할 때 1차 침전지에서 발생되는 설러지량을 톤/데이로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발생 설러지의 함수율은 97%, 비중은 1.0을 기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발생되는 설러지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먼저 투입 분유량이 지금 얼마가 되죠? 1일 투입 분유량은 100kl예요.
자, 여기서 100kl, 킬로리터라는 것은 뭐와 동일하죠? 미터의 삼성 단위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SS 농도가 2만 mg/L니까 mg/L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해주면 되죠? 10의 마이너스 3성. 그래서 2만 mg/L는 20kg/m의 삼성입니다. 그리고 킬로그램을 톤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했어요. 그 이유는 정답에서 톤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SS의 제거율이 나와 있어요. SS의 제거율. 그 제거되는 것만큼 슬러지로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제거율이 몇 %냐면 80%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0.8을 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함수율을 보정하는 거죠. 보정했을 때는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 그러면 함수율이 발생 슬러지의 함수율이 97%니까 여기서 97%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굳이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를 하지 않고도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이용해서 단위를 보면서 마지막에 함수율을 보정했을 때는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을 이용해서 보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3.33 톤/데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9번입니다. 고형물 중에 VS라는 것은 고형물이 유기물과 무기물이 있잖아요. VS는 유기물을 뜻합니다. 60%이고 유기물이 60%면 무기물은 40%가 되는 거죠. 함수율이 97%예요. 함수율이 97%면 고형물은 3%가 되죠. 농축 슬러지 100m의 삼성을 소화시켰다. 소화율, VS, 유기물을 대상. 유기물만 소화, 다시 말해서 분해가 되지 무기물은 분해되지 않습니다. 50%이고 소화 후의 함수율이 95%라면 소화 후의 슬러지 부피를 계산하시오. 단 모든 슬러지의 비중은 1.0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화 후라는 것은 슬러지 처리한 후잖아요. 그래서 처리 후 남아있는 유기물과 무기물의 양을 뭐를 보정하죠? 수분을 보정하는 거죠.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로 보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잔류하는 VS, 유기물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축 슬러지량이 얼마냐면 100m의 삼성이에요. 자, 100m의 삼성인데 함수율이 97%니까 유기물과 무기물은 고형물 중에 있잖아요. 고형물은 100-97%니까 3%가 고형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3%가 0.03. 이 중에서 유기물이 60%예요. 자, 그리고 지금 몇 %가 제거되죠? 소화율이 50%니까 제거되지 않은 값은 1-0.5. 소화된 값은 제거된 값을 뜻하니까. 따라서 잔류하는 VS는 0.9m의 삼성이에요. 반면에 무기물, FS는 지금 농축 슬러지량이 100m의 삼성이에요. 고형물이 몇 %? 고형물은 3%. 그리고 유기물이 60%라고 했으니까 무기물은 40%. 따라서 잔류하는 무기물은 1.2m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잔류하는 유기물과 무기물의 합 0.9와 1.2를 더하면 이 값에서 수분을 보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수분을 보정하는 값은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 여기서 함수율은 몇 %? 소화 후의 함수율이니까 9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소화 후에 슬러지의 부피는 42m의 삼성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함수율과 고형물을 합치면 100%. 그래서 함수율이 주어지면 고형물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고형물은 유기물과 무기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물이 주어지면 무기물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고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건조된 슬러지 고형물의 비중이 1.5이며 건조 이전의 슬러지 내의 고형물의 함량이 6%일 때 건조 전 슬러지의 비중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러지라는 것은 슬러지는 고형물 플러스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반을 나눕니다. 자, 반을 나눈 다음에 위쪽은 W, 다시 말해서 함량의 값을 표현하는 거죠. 따라서 수분의 함량, 고형물의 함량 두 개를 합치면 슬러지량, 슬러지는 100%예요. 자, 아래쪽은 비중이 들어갑니다. 비중, 로우라는 비중이 들어가요. 따라서 물의 비중, 그리고 고형물의 비중, 슬러지의 비중. 이렇게 하면 식이 나왔죠. 자, 물의 비중은 얼마죠? 1.0. 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고형물의 함량이 6%예요. 그러면 여기에 0.6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수분의 함량은 94%니까 여기에는 0.94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100%를 1로 바꾸면 되죠. 자, 그리고 고형물의 비중이 1.5. 그럼 물의 비중은 1.0. 그럼 뭐가 나오죠? 우리가 슬러지의 비중을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슬러지의 비중을 계산을 하게 되면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공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또는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 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구성 성분이 탄소가 84%, 수소가 15%, 황이 1%인 연료를 완전 연소했을 때 배기가스 분석치는 CO2가 14.5%, O2가 3.5%, CO가 0%, 나머지는 N2이다. 건조연소 가스 중에 SO2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단 표준 상태 기준이며 황은 모두 SO2로 전환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황산가스의 농도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아황산가스의 농도는 지금 어떤 가스를 기준으로 되어 있느냐? 건조연소 가스. 건조연소 가스라는 것은 GOD와 GD 중에 하나죠. 자, GOD는 이론 건연소 가스량이라고 해서 공기비가 없는 경우, GD는 실제 건연소 가스량이라고 해서 공기비가 있는 경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배출가스 분석치를 이용을 해서 공기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량은 GD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GD분의 아황산가스량, 아황산가스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S가 연소를 하게 되면 SO2라는 아황산가스량이 나오죠. 따라서 32kg일 때 배출되는 아황산가스량은 22.4 S미터의 삼성. 따라서 아황산가스량은 32kg 분의 22.4 S미터의 삼성. S에 대한 값. 그래서 0.7 S. 단위는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S는 S의 함량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필요하죠? GD, 이론 건연소 가스량이 필요해요. 따라서 이론 건연소 가스량 구하는 공식을 보면 MA0 마이너스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단서를 찾아야 되니까 공기비와 이론 공기량을 구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CO2와 O2와 CO, N2%가 주어졌을 때 공기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N2% 나누기 N2% 마이너스 3.76 곱하기 O2% 마이너스 0.5 CO. 자, 여기서 0.5 CO는 CO%가 없기 때문에 생략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가 N2라고 그랬으니까 전체가 100%에서 CO2 14.5%, O2 3.5%를 빼주게 되면 82%가 N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N2% 자리에 82%를 대입합니다. 그리고 O2 자리에 3.5%를 대입해서 공기비를 계산하면 1.191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론 공기량. 원소 분석법으로 주어졌을 때 이론 공기량을 구하는 식은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5 플러스 3.33S로 계산하잖아요. 따라서 C, 탄소의 함량 84%, 그리고 H, 수소의 함량 15%, 산소 없으니까 생략, S는 황 1%, 0.01을 대입을 하게 되면 11.5014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GD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GD는 공기비 1.1912 계산했죠? 이론 공기량 11.5014 계산을 했어요. 자, 마이너스 5.6H, H가 15%니까 0.15. 따라서 GD는 12.8605 S미터의 삼성 per kg. 이 값이 여기에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량은 0.7S라고 그랬으니까 S가 지금 몇 퍼센트? 1%. 그래서 0.01이 들어간 거죠. 따라서 퍼센트로 계산했을 때는 곱하기 100. 반면에 ppm으로 만약에 계산을 하시고 그러면 ppm으로 계산하시고 그러면 10의 6승을 곱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0.05%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가스량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스량을 판단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아무래도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수소는 15%입니다. 15%. 15%를 주어졌으니까 여기 대입했을 때 0.15로 대입했죠. 그죠?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에탄올 200mg/L에 이론적인 COD 값을 계산하시오. 이론적인 COD 값이라는 게 COD가 산소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론적인 산소 값을 계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먼저 에탄올을 완전 연소를 시켜야 돼요. 자, C2H85OH. 그럼 C2H6O가 되는 거죠.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CO2와 H2O가 발생하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오죠. H 뒤에 있는 숫자가 H2니까 2분의 6은 3. 산소 계산하시면 2개짜리가 2개, 1개짜리가 3개, 7개예요. 그럼 7개가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1개를 주면 여기 6개가 와야 되죠. 2분의 6은 3.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에탄올이 메틸알코올이 되는 거죠. 에틸알코올이 되는 거죠. 분자량을 계산해 보면 탄소 12짜리가 2개, H 1짜리가 6개, O 16짜리가 1개. 그래서 46g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산해 보면 46g의 에탄올을 우리가 호기성분해를 시켰을 때, 연소를 시켰을 때, 지금 연소하니까 연소를 시켰을 때 산소가 몇 개가 필요하냐? 3 곱하기 32g이에요. O2가 32니까. 그러면 200mg/L 때 COD. 따라서 대각선을 곱해서 COD의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죠? 417.39mg/L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이제 COD라는 것은 산소 값을 이야기하니까 에탄올을 호기성 분해를 시켰다는 소리예요. 호기성 분해를 시키면 산소하고 결합을 시킨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CO2하고 H2O가 발생되는 반응식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데 산소량을 계산을 하시오. 아니면 COD 값을 계산하시오. 전부 다 둘 다 산소의 값을 계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COD에서 OD라는 게 옥시겐 디맨드거든요. 그래서 산소 요구량을 뜻하기 때문에 산소량을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쓰레기를 혐기성으로 매립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쓰레기가 분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스의 구성 성분이 변화된다. 그 변화를 4단계로 구별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 1단계는 호기성 단계, 2단계는 혐기성 비메탄 단계, 3단계는 메탄 생성 축적 단계, 4단계는 정상적인 혐기 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 호기성 단계에서는 산소하고 반응이 일어나니까 산소하고 질소가 감소합니다. 반면에 CO2라는 이산화탄소가 생성하죠. 자, 두 번째에서는 혐기성 비메탄 단계라고 그래요. 혐기성인데 메탄이 생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혐기성 비메탄 단계라고 하죠. 수소가 발생되기 시작하고 SO4-나 NO3- 등이 환원되는 단계. 자, 3단계는 메탄 생성 축적 단계. 다시 말해서 혐기성 단계면서 메탄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메탄이 계속 축적되는 단계죠. 그리고 4단계는 정상적인 혐기 단계인데 CH4와 O2가 일정한 함량으로 배출되는 단계죠. 그래서 CH4가 보통 55%, CO2가 45% 발생하는 상태를 정상적인 혐기 단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공정시험 기준상 총칙에 대한 내용 중에서 폐기물을 액상 폐기물, 반고상 폐기물, 고상 폐기물로 나눈다. 고형물의 함량에 따라서 구별하시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반고상 폐기물 한 개를 기억을 해놓으면 문제를 접근하기 쉬워요. 반고상 폐기물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함량이 5% 이상 15% 미만이에요. 그러면 고상은 고형물의 함량이 더 높겠죠. 반면에 액상은 고형물의 함량이 더 적겠죠. 따라서 반고상을 기준했을 때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이면 액상 폐기물, 고형물의 함량이 15% 이상이면 고상 폐기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액상 폐기물은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 반고상 폐기물은 고형물의 함량이 5% 이상 15% 미만, 고상 폐기물은 고형물의 함량이 15% 이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소실 내에서 질소산화물의 저감 대책 5가지를 써시오 돼 있어요. 질소산화물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적게 넣어야 돼요. 저과잉 공기량 연소법. 온도가 낮아야 돼요. 저온도 연소법. 자, 그리고 배기가스 재순환법. 그리고 2단계 연소를 하는 2단 연소법. 그리고 수증기 및 물을 분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온도, 연소 온도를 낮춰주는 게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가장 좋은 대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퇴비의 적정 조건 인자 항목 중에 항목을 4가지만 쓰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적정 인자가 어떤 것이 있죠? 온도, pH, CMB라는 게 탄질소비, 수분, 공급 공기량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적합한 조건은 온도는 50에서 60도씨, 그리고 pH는 6에서 8, CMB는 30에서 50, 수분은 50에서 60%, 공급 공기량은 5에서 15%가 가장 적정하다. 그죠? 그리고 문제에서 4가지만 서술하시오 그랬으니까 4가지만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각각 48%, 5%, 40%, 7%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음식물 찌꺼기가 현기성 소화에서 100g이 완전히 분해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기성 소화 반응식으로 표현하시오 돼 있어요. 자, 먼저 유기물의 분자식을 우리가 완성을 해야지 현기성 분해 반응식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유기물이 CHON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죠.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탄소가 C, 수소가 H, 산소가 O, 질소가 N이거든요. 그러면 탄소의 개수를 A, 수소의 개수를 B, 산소의 개수를 C, N의 개수를 D라고 나타냅니다. 그 값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탄소의 개수 A는 탄소의 원자량이 10이죠. 12g 분의 전체 우리가 현기성 소화에서 100g이 분해된다고 그랬으니까 100g 중에서 탄소가 차지하는 함량이 48%예요. 그래서 100g 곱하기 0.48 나누기 원자량 12g으로 나눕니다. 그럼 4가 되죠. 자, 그리고 B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수소. 자, 수소의 원자량은 1이에요. 그래서 1g 분의 100g 곱하기 수소가 차지하는 값은 5%, 0.05. 그럼 5가 나오죠. 자, 그리고 C라는 것은 산소입니다.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죠. 16g 분의 100g 곱하기 산소가 차지하는 값은 40%, 0.4를 곱하면 2.5. 그리고 N, 질소는 14g이죠. 100g 중에서 7%를 차지하죠. 그래서 0.07을 곱해서 계산하면 0.5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C가 4고, H가 5고, O가 2.5고, N이 0.5거든요. 그래서 N을 1을 기준해요. 1을 기준하려고 하면 이 값에 얼마를 곱하면 되죠? 2를 곱하면 돼요. 그럼 C가 8개, H가 10개, 그리고 O가 5개, N이 1개. 따라서 유기물의 분자식은 C 8개, H 10개, O가 5개, N이 1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분자식을 현기성 소화 반응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현기성 완전 분해 반응식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H2O의 개수, CH4의 개수, CO2의 개수, NH3의 개수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H2O는 4A, A라는 것은 탄소, B는 수소, C는 O, D는 N의 개수를 뜻하니까 4A-B, -2C 플러스 3D 나누기 4가 H2O의 개수, 그리고 CH4의 개수는 4A 플러스 B, -2C, -3D 나누기 8이 CH4의 개수, 그리고 CO2는 4A-B 플러스 2C 플러스 3D 나누기 8이 CO2의 개수, NH3는 D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H2O니까 4A.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A가 8, B가 10, 그리고 C가 5, 그리고 D가 1입니다. 따라서 4A, 4 곱하기 8, 마이너스 B, 10, 마이너스 2C, C가 5, 플러스 3D, D가 1, 나누기 4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CH4 자리에 4A, A가 8, B, 10, 마이너스 2C, C가 5, 3D, D가 1, 나누기 8이 CH4. 그리고 CO2는 4A, A가 8, 마이너스 B, B가 10, 플러스 2C, C가 5, 플러스 3D, D가 1, 나누기 8. 그리고 NH3는 D가 들어가면 되죠. 따라서 정리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H2O는 3.75, 그리고 CH4는 3.625, 그리고 CO2는 4.375, NH3는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현기성 분해 반응식을 완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기성 분해 반응식을 완성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문제 18번에 보시게 되면 파쇄의 장점 4가지를 쓰시오. 자, 파쇄는 장점, 그리고 문제점, 문제점의 해결책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파쇄를 한다는 것은 잘게 부순다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 비중이나 비표면적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입경 분포가 상당히 균일하죠. 그리고 고가금속을 회수할 수 있고 운반비가 저렴하고 연소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죠. 연소 효율이 증가하는 것은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잘 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파쇄의 장점,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의 해결책 같이 꼭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이옥신유의 독성 등가 지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다이옥신유 중에서 2378 TCDD를 기준물질로 정해서 각각의 물질이 기준물질에 대한 상대 독성값을 평가하여 나타낸 값을 독성 등가 지수라고 해요. 따라서 다이옥신유에 대한 독성 총량을 평가하는 지수가 바로 독성 등가 지수가 됩니다. 그리고 20번에 보시면 현기성 소화 시에 호기성 소화에 비해서 설러지량이 더 적게 발생하는 이유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먼저 호기성 소화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을 하죠. 반면에 현기성 소화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아요. 따라서 산소를 이용하는 호기성 소화는 유기물을 세포화를 하기 때문에 설러지가 많이 발생해요. 반면에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현기성 소화 같은 경우에서는 유기물을 가스화를 해요. 가스화를 한다는 것은 유기물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스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스화를 시키니까 당연히 설러지가 어느 쪽에서 많이 발생하죠? 호기성 소화에서 설러지를 많이 발생하고 현기성 소화에서는 설러지를 적게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해서 새롭게 문제를 만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게 되면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후배들을 가르치고 교재를 출간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느냐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메일 주소는 kwe7002@한메일.net입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